자, 그래서 지금 41번에 요 2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갖는 데쓰니까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K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뭐 이거는 다들 잘했고. 사실 새로 배우는 건 없어.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잘 끄집어내서 잘 버무려야지. 2차 방정식이건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2차식에서 실제로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 구한다거나 근해 공식을 통해 구하는 게 아니라면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판별식이랑 근거계수의 관계.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도 지금 하나 있네? 다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많이 봤잖아.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못 구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표현은 가능하거든. 그치? 그럼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거나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거나 똑같은 얘기고 얘는 할 수 있잖아. 자, 요 식에서 근거계수의 관계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곱하기 K-1이고 알파 베타는 상수항 전체고.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4의 K-1의 제곱, 얘한테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8K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8 계산해주면 얘가 되니까 얘네랑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2가 되겠다. 됐네? 얘가 얘인데 얘가 얘니까 얘가 얘겠지. 근데 문제 뭐야?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근데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 되지. 됐다. 자, 끝났지? 범위 보고, 식 보고, 얘 꼭지점 1이지? 들어가네. K가 1일 때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질 거고 1이니까 좌우 비교해보면 똑같네. K가 마이너스 1이나 3일 때 최소값을 갖겠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6이 최대. 얘네 아무거나 넣어보면 최소값 0 해서 최대 최소의 합은 16이 정답. 충분히 이해되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새로운 거 없잖아, 그지? 많이 알고 있어, 너희.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에서 잘 써먹으면 돼. 자, 됐을 거고 넘겨서 요 페이지 좀 잘 해봐, 얘들아. 시간 좀 줄 테니까 요 페이지 43, 45, 46 43, 45, 46 위에 거 풀면 다 뭐 나와? 위에 거, 부등식.
아래 거 풀면? X가 K보다 작고 L보다 크고. 둘 중 하나지. K와 L 사이던가 1과 K 사이던가지. 뭔지 모르지? 네. 자, 이제 수직선 그려보자. 자, 얘가 알고 있는 애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4가 있어. 여기 정수는 무수히 많지. 자, 이때 얘가 됐든 어떤 사이인 범위를 딱 그려놨더니 그 겹치는 범위의 정수가 딱 3개래. 됐지? 그러면 여기서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여튼 1이 쓰이는 건 맞잖아. 그지? 여기서 올라가서 1로 갈지 절로 갈지가 문제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지. 이때도 되고 저때도 되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1로 간다 치자. 그럼 여기서 겹치는 범위에 여기지? 그럼 여기에서 정수가 3개가 되려면 그 정수는 누구누구냐? 마이너스. 그렇지. 그 말은 요까지 써서 K가 어디 써야 돼? 마이너스 3이랑 4. 여기 사이에 써야 돼.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위치 파악했고 등호 판단해보자. 내 목표는 뭐야?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야 돼. 자, 이 K가 마이너스 3이야. 안 되지. K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지금 정수 K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정수 K는 누구다? 마이너스 4다. 다음. 자, 1로 갈 수도 있겠지. 자, 1로 갔을 때는 겹치는 게 누구여야 돼? 겹치는 범위의 정수 3개가 누구누구여야 돼? 4, 5, 6. 그 말은 7은 안 들어가야 되고 K가 여기 있어야 돼. 자, 그럼 K의 위치는 6과 7 사이네. 자, 내 목표는 6은 들어가고 7은 안 들어가야 돼. K가 6이면 돼, 안 돼? 7이면? 그럼 정수 K는? 뭐 하래? 최대? 2개를 빼서 절대값 붙이래. 몇이야? 왜 틀린 거야? 왜? 대답 잘만 하네. 아니, 서울인데 1, 2, 3 적어놓고 범위가 3에서 4겠지 이랬어. 잘하네. 대답 잘하면 안 해. 됐지? 이런 실수하면 안 되지. 팅이지 않니? 보이나? 보이니? 2의 대칭이잖아. 그럼 2를 중심으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점점 범위가 벌어질 거야. 근데 애초에 알고 있는 답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니까 그 안에 정수가 6개 있잖아. 6개 있는 정수인데 3개만 겹쳐야 된대. 그러면 K가 얼만큼 커져서 최종적인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고민해야지. 내 말이 이해되나?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 범위가 2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지금 2-2분의 K인가? 맞지? 2-2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랑 2 플러스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를 기준으로 2분의 K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벌어진단 말이지. 근데 정수가 6개 있어. 그러면 K가 조금 얼마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요만큼이야.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지. 내 말이 이해되니? 그러면 얼마나 겹쳐? 하나, 둘, 셋, 넷, 5개 겹치잖아. 근데 3개만 겹쳐야 된다며. 그러면 얘랑 얘가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K가 좀 더 커져서 이쯤에 존재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 존재한다면, 하나, 둘, 셋. 맞네. 이해됨? 2를 기준으로 좌우로 벌어지니까 한 칸 떨어지면 어떨까? 2칸 떨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이쯤에 있으면 되는구나, 범위가. 그럼 어차피 대칭이니까 얼만큼 더하냐 얼만큼 빼냐 차이니까 양쪽 다 볼 필요도 없어. 한쪽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뭐 이쪽을 보자, 양수니까 얘가 몇이면 돼? 시연아? 이 점이 누구야? 2 플러스 2분의 K가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2 플러스 2분의 K가 여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2 마이너스 2분의 K는 여기 있겠지. 얘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이해됨? 세연이 이해돼? 자, 세연아 해보자. 등호 어느 쪽에 붙여야 돼? 3? 목표는 뭐야? 세연아? 누구 들어가야 돼? 0과 4와 5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3개니까. 왼쪽 오른쪽?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아무 데나 안 들어가야 돼, 뭐. 그렇지, 오른쪽에 들어가야지. 얘가 4면 4 이상이니까 4 들어가는 거 맞거든. 근데 얘가 3 이상이면 안 되지. 그래서 요게 맞다. 그래서 양쪽에 2 빼주고 양쪽에 2 곱해주면 정답. 이것 좀 꼭 좀 잘 하면 좋겠어. 요 대칭을 이용하는 거.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풀려. 그냥 해도 되겠지. 근데 좀 더 수월하다고. 잘하네. 45번은 다들 잘했다. 다 맞았네. 자, 정리된 사람들은 43번도 다들 잘했고, 정리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 47, 50 해보자. 유라 이거 어때? 이해돼? 응. 절대값은,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워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지금처럼 헷갈릴 수가 있어. 지금 네가 말한 거는 이럴 때야. 그럼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럼 왜 그러냐면 절대값의 뜻이 이거면 답이 이거잖아.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절대값의 뜻이 원점 0으로부터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x라는 어떤 점이 있는데 걔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일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풀면 이제 맞잖아. 맞아? 됐지?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요게 뭔 말이 되겠어? 어떤 점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짧니?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점이 풀마 2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짧으려면 얘네 둘의 안쪽에 있어야 되겠어? 바깥쪽에 있어야겠어? 안쪽.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 경우라면 언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크니?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2의 바깥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단순하게 x라고 했지만 여기에 식이 어떻게 복잡하건 간에 예를 들어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의 치환돼서 생각해. 어떤 얘가 있는데 얘가 언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머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의 왼쪽일 때랑 얘가 5의 오른쪽일 때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풀 때가 있고 요렇게 두 가지 형태. 왜냐면 얘는 양쪽 끝이니까 얘는 한 방에 쓸 수 있지만 얘는 이거랑 이거 두 개로 나눠 써야 되잖아. 이해돼서? 그렇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외워서 하면 되지.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범위고 절대값이 클 때는 양쪽 끝 범위라서 두 개로 써야 되는구나. 오케이? 봐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조립제법을 쓸 때 얘네들을 다 더해보잖아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왜냐면 다 더했을 때 0 나면 1이니까 그지? 그 희망을 갖고 다 더해본단 말이야. 더했을 때 문자가 지워지잖아. 문자는 지워지고 숫자만 남지? 그럼 이럴 때 마이너스 1 한번 해주면 좋아. 애지간하면 마이너스 1 돼. 왜냐면 생각해봐. 문자가 지워졌다는 건 문자의 개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문자의 부호만 바꾸는 걸로 충분하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려나? 여기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안 오면 다른 수가 오면 여기에 막 이상한 수가 곱해지잖아. A의 개수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애초에 얘네들 더하면 0 나오면 돼. A가 사라지는데 여기에 이상한 절대값이 1이 아닌 숫자를 곱하면 문자가 안 없어질 여지가 훨씬 높단 말이지. 그래서 1은 안 되고 더했을 때 0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보면 되지. 그러면 얘의 두근이 얘랑 얘겠네 가 되겠지. 그러면 A 이것도 집어넣으면 A값 나와. 또 봐. 너 보면 나와. 얘가 뭔데? 마이너스 4잖아.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잖아. 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맞아? 최고. A, B가 뭐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잖아. 당연히 나오지, A 값이. 왜 힘든 길을 가는 거야? 엥? A 몇 나왔어? A 잘 구해놓고 왜 답을 틀렸어? A 구했어? 둘 중에 뭐야? 왜? 또 여기 넣어봤는데 혹은 나왔는데 이거 넣으면 지금 진짜? 시간 나와? 아니네.
있어 있잖아.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어디까지 했어? A값 나왔어? A값까지는 돼? 맞아. 돼? 자, 일단 50번 하던 거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여기서 실근 마이너스 1, 여기서 허근 두 개인데 그 두 허근이 Z랑 Z바다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쓸게. 그러면 요 식에서 일단 우리는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두고 풀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4라고 줬으니까 요 세 개를 합쳐서 식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식을 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 곱하니까 4A 마이너스 8 해서 A값 2차 방정식 풀어주면 A값으로 나오는 게 1이랑 마이너스 3. 근데 문제에서 보면 A는 음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맞지. 자, 그래서 A값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라고 하면 끝난 문제인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좀 다르지. 자, 그럼 일단 A값이 나왔으니까 fx를 완성시켜주자.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됐지. 자, 여기에서 이것도 해볼게. 자, 요 인수분해한 식으로도 써보면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해도 되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 3x 마이너스 4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그냥 여기서 얘로 바로 가면 되지. x자리에 3x 마이너스 4를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지. 이게 첫 번째 방법. 가장 무식하고 가장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되겠지. 3x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4의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그지? 이렇게 해서 전개하고 전개해서 필요한 거면 전개한 다음에 어차피 필요한 게 뭐겠어? 세제곱의 개수와 제곱의 개수만 있으면 되지. 세 근의 합이니까, 맞니? 이렇게 해도 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하나 좀 더 보여주려고.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요렇게 해서 대입하면 조금은 수월하지. 아주 조금 수월하지. 그래서 요 경우라면 또 똑같이 대입해서 3x 마이너스 4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내가 굳이 쓴 이유는 이거 지울게.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아서. 자, fx를 다시 써보자. 자,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근이라는 건 결국 뭐야? x자리에 알파 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베타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감마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근이니까. 그러면 이 f라는 식에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으면 0으로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야,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은 뭐가 되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 x값 3개를 구해서 그거 다 더해봐라고 시킨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오면 0 되는 줄 알고 있어? 알파, 베타, 감마. 이해됨?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이 오건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얘가 알파면 되지. 얘가 베타면 되는 거고 얘가 감마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x에다 뭘 넣어야 얘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감마가 되는지 찾으면 되잖아. 정리하면 되지. 정리하면 x는 3분의 계산 이 정도 되지?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4 오케이? 그럼 진짜로 넣어봐. 상상해봐 얘들아.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3분의 알파 플러스 4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f 알파 되잖아. 맞잖아. 아 그러니까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 즉 x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면 얘도 여기 식이 복잡하더라도 얘가 뭐가 되면 돼?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지. 찾아보니까 얘랑 얘가 얘의 세 근이지.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 x자리 얘네 집어넣으면 f 알파, f 베타, f 감마 되잖아.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거 3개 더하면 몇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몇이야? 3분의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10이지.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몇으로 알고 있어? 이 식에서? 근각이세 관계 2의 3이지. 그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3이네. 이렇게 풀어도 돼.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 얘네보다는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이뻐. 빠르고. 이거 문제 계산해 이걸. 그지?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아 우리 중간고사 때 많이 해봤겠지만 지금 우리는 얘에서 얘로 넘어갔잖아. 당연히 얘에서 1로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얘들아. 뭐 해야 돼? 얘가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럼 그때 얘 세근은 어떻게 구해? 시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뭐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쫙 바꿔버리면 되지. 해봤잖아 중간고사 때. 그치?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1번, 47번의 정답은 3번. 47번에서 조립제법으로 푼 사람들도 보이는데 조립제법으로 안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쉬울 거야. 근데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푼 사람들은 살짝만 보여줄게. 47번.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근이 1이라는 실근과 알파라는 허근에 갔는데 그럼 자동으로 알파바도 한 근이지. 자, 그리고 준 게 이항할 때 바로 알파랑 알파바를 더하면 0이래. 알파랑 알파바를 곱하면 4래.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해보래. A는 뭔데? A랑 관련 있는 건 세근의 합. B와 관련 있는 건 세근의 곱. 자, 그래서 세근의 합 한번 써보자. 이 식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근의 진짜 합은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지. 근데 얘는 몇이야? 얘가 0이니까 1이잖아. 얘가 1이래. 아, A가 마일이구나. 맞지? 자, 다음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지 식에서는 자, 여기서 세근의 곱은 얘 곱하면 알파 반에 근데 얘가 몇이래? 4래. 아,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구나. 끝. 조립제법으로 푼 것도 잘했어.
너랑 없더라. 내가 뭐 대단한 거 했나? 그냥 연립방정식 푼 거야. 근데 숫자가 좀 더러운 거지. 그치? 보면 충분히 이해될 내용. 누나 너 어디까지 했어? 내가 말한 것만 들어서도 여기까지는 애지간하면 식 나왔을 텐데 이 두 식은? 픽 나온데 응. 계산 실수한 것 같아. 천이는 어디까지 해봤어? 식이 틀렸어? 식은 잘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연립하니까 얘가 1차 얘가 2차니까 풀 줄 알잖아. 1차 정리해서 2차에다 집어넣는다. 그때 y로 정리하면 루트가 다 번지니까 짜증나니까 x로 정리했을 거고, 그때 분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일일이 다 쓴 거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다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분수가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분수를 뭐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얘 집어넣어서 제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해. 3분의 1을 따로 두는 거야. 그러면 쟤한테 집어넣어서 제곱할 때 얘 제곱 따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그나마 좀 나오지. 그런 다음에 분수가 싫으니까 모든 항에 9를 곱해주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이렇게 푸는 게 좀 미세한 팁이고, 분수가 나온다면. 나머지는 뭐 숫자가 더러워서, 루트 때문에 숫자가 더러워서 여기에서 일로 인수분해되는 게 좀 안 보일 수는 있어. 그거는 인정. 뭐 이해됐을 거야. 채연이 됐지? 이해되지? 다들? 이해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합시다.